안녕하십니까.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어젯밤에 웬 미친 너구리가 제 대신 방송을 했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제가 할 겁니다. 뭐 사연도 지가 막 읽던데, 그 사연 같은 거 보면은 그 너구리가 읽을 수가 없는 사연들이 있어요. 인간한테 온 사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제가 맡아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가끔씩 너구리가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원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구리가 못 읽는 사연들 그런 거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디 봅시다. 그래, 이런 거. 자신의 창작물이 사람들에게 무가치하다 느껴질 때 마음을 다잡으시며 창작을 이어가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거 너구리가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이 도전 같다는 느낌으로 하고자 하는 걸 이어가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만화를 그리시면서 자신의 작품이 어떤 미래를 갖게 될까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지친 요즘 제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빅찍이란 밴드의 날갯짓이란 곡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만화를 안 그려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만화를 그리면서 내 작품이 어떤 미래를 갖게 될까 고민한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처음에 그릴 때, 그 만화를 제일 처음에 그려서 올린 거는 2002년 정도, 그때 삼류만화 패밀리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200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그때 막 인터넷 만화 초창기, 진짜 초창기에 있던 아마추어 사이트들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만화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다 그냥 연습장의 끄적인 만화들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고, 너무 그 어처구니 없이 잔인하고, 또 어처구니 없이 이어지는 전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사실 인터넷에서 남들이 그린 연습장 만화를 보는 게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나도 한번 그려서 올려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려서 올렸던 게 그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를 소재로 한 만화를 한번 그려서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유머 사이트에도 막 퍼지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 그걸 그렸을 때 느낌은, 이게 어떤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야 이거 이런 거 한번 그려서 올리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리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린 만화로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내가 이걸로 뭐 만화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군대 갔다 왔는데 이런 거 한번 그려서 올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올렸고, 그 이후의 만화들도 이런 거 그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전부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렇게 성공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작품이 알려지고 그런 이후에는 오히려 이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그 사이에 막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어떤 성공에 대한 공식들 같은 게 있잖아요. 만화는 뭐 이쯤에서 새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런 소재가 요즘 먹히고, 뭐 환생하고, 뭐
뭐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뭐 전생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 공식화되면서 오히려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 나는 지금 뭐 하나 그리면은 감 다 뒤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이런 거 그냥 그리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했다면 지금은 너무 커지니까 오히려 안 될 이유부터 이제 찾는, 그래 가지고 시작을 못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재밌을 것 같으면은 그냥 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밌어 하는 그 어떤 거랑 맞아떨어지면은 이제 잘 되는 거고, 그게 동떨어져 있으면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렸으면 재미없었을 게 지금 그려서 재미있는 것도 있고, 한 오히려 미래에 그렸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려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기도 참 중요하고,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재밌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렸을 때 '야 이런 거 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빅직의 날갯짓이었습니다. 어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미님을 너무 좋아하는 펄떡입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 앓은 피부병 때문에 얼굴 곳곳에 여러 형태의 패인 흉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흉터들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한때는 대인기피증도 오게 만들었지요. 사실 이 대인기피증이라는 거 아직 완전 극복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예민할 때는 매일 밤 울며 잠들기도 했죠. 사실 흉터로 인해 병원 치료로 경차한 대 값은 썼습니다. 그런데도 흉터란 건 정말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냉정히 말하면 비포 애프터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제 마음가짐 밖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더군요. 여태 저는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많이 고민해 왔는데 주펄님의 의견도 듣고 싶어 여쭙니다. 야 이거 어렵구만. 흉터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떤 부부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또 좋아해 가지고, 그리고 잘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걔네가 막 로봇 건담도 좋아하고 뭐 스파이더맨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그 이웃 부부 중에 그 아내분께서 아니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뭔가 뭐가 변했는진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뭔가 좀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뭐 변했죠?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그 엄청 큰 반점이 있었는데 그걸 뺐다는 거예요, 얼굴에. 어떻게 그걸, 근데 그걸 내가 반점이 있었는데 그걸 뺐대. 그래서 얼굴이 되게 막 이렇게 밝아진 거였어. 근데 나는 몰랐었어요, 사실. 그냥 그 반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 근데 되게 크게 있었대. 근데 뭔가 모르게 밝아졌다라는 거를 그냥 느낀 거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밝아졌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의 기운이 밝아졌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론 뭐 그 흉터가 뭐 어느 정도 크기고 뭐 어떻게 생겼고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이제 본인이 괴롭게 생각하는 것만큼 막 타인도 그렇게 그거를 의식하거나 신경 쓰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제일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만서도 나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진짜. 에? 흉터가 있었어? 극단적으로 관심 없으면. 관심이 없다기보기는 그냥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래 가지고 아무튼 물론 뭐 모르죠. 저야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난 모르지만은 힘내시고 그냥 너무 거기 에너지 쏟지 마시고 자꾸 흉터를 생각하면은 그 흉터한테 잡혀 사는 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넥스트에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신청해 주셨습니다. 넥스트에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님, 왠진 모르겠지만 수상하게 펄밤에 자주 찾아오는 탈모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약을 드시지 않고 하수오 같은 민간요법으로 버텨오신 아버지를 보며 하루하루 다가오는 저희 미래의 공포를 느꼈고 저녁 후 복학했을 때부터 헐레벌떡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40살까지 존버하는 건데요. 침착맨도 침숭이가 되었을 때 마치 털이 빡빡 깎인 강아지가 된 것처럼 위축되는 기분이라고 했지만 너무 숙연해질 정도로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나이대가 되면 주변에 이미 한창 진행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초연해지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일반 회사원으로서 살아가야 하기에 주펄님처럼 정면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40대 주펄님께서 주변 일반인 친구들과 얘기해 보았을 때 그 나이대가 되면 어느 정도 초연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년 남자는 뚜껑 싸움이라는 장항준 감독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수백만 탈모인을 응원하며 신청곡은 보이비님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복학했을 때부터 지금 20대 후반인데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있으면 대체로 한 5년 가까이 복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드세요. 계속 드시고 관리하시면은 40대 돼도 괜찮을걸요? 저는 아예 관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가까운 만화가들도 그렇고 다 약 먹고 약 먹고 그러면은 잘 안 빠져요. 빠진 후에 복구는 어렵지만은 예방 자체는 약 잘 먹고 하면은 다들 잘 붙들고 있던데요.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해 보세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20년 전 정보를 기준으로 저는 사실 탈모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방어를 열심히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지 정면으로 돌파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최신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싸울 일이 없잖아. 싸워야지 그 메타가 생기는데 나는 싸울 일이 없으니까 요즘 메타를 몰라. 근데 아무튼 네 20년 전에는 나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때 메타로는 이 탈모 약이 호르몬 약이라서 결국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라서 부작용이 뭐 잘 고추가 잘 안 서고 유방이 튀어나오고 뭐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데 난 20년 지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약간 성욕도 감퇴되고. 근데 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머리카락 지키는 거를 랑 이제 바꿔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런 거 없이도 잘 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던데 주변에 보니까 별 문제 없던데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다들 약 잘 먹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약간 비슷하게 빽빽한 애들도 많고 좀 이렇게
당연히 이제 탈모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한 명은 이제 가발 쓰고 결혼할 때까지도 가발 쓰고 애들이 한 어렸을 때까지도 가발을 좀 쓰고 있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벗었어요. 애들 초등학교 되고 들어가고.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그 흉터 사연에 에서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별로 '그동안 가발 왜 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괜찮은 거예요 보기가. 그리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약간 머리카락이 가늘고 숱이 적을 뿐이야. 물론 엄청나게 막 그 뭐야 그 영화에 나오는 전두광처럼 막 그 정도 아니면은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가발이 티가 좀 많이 났었나? 좀 티가 났었죠 가발. 왜냐면은 걔는 365일 헤어스타일이 똑같으니까. 주펄 같은 두상이면 나도 대머리 했다? 뻥임? 참. 저는 제 스스로 머리가 동그래서 뭐 두상이 예뻐서 민 건 아닙니다. 밀고 나서 발견한 겁니다. 밀지 않았더라면 발견하지 못했겠죠. 아무튼 저는 역으로 제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은 머리가 나서 너무 고민이에요. 너무 귀찮아요 면도가. 머리고 수염이고 뭐고 간에 그냥 털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정말 귀찮습니다 진짜. 맨날 깎아주는 게 이게 그 역 프로페시아 이런 거 없어요? 털 아예 그냥 말려버리는 거 없어? 제초제 없어? 아주 그냥 그 고엽제 이런 거 없어? 참. 아무튼 신청곡은 보이비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틀어드리겠습니다. 보이비 피처링 시소 이 밤이 다 가기 전에였습니다. 보이비 님하고는 몇 년 전에 뭔가 같이 했었어요. 아니 보이비 님도 약간 좀 머리가 좀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그 보이비 님께서 그 펩이라는 곡을 내신 적이 있어요. PEP라고. 그 펩이 뭐냐면은 그 축구 감독님이더라고요. 펩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좀 탈모이신가 봐요. 노래 제목이 펩이었고 그 이제 같이 부른 래퍼들이 이제 개코님하고 그 보이비님하고 이제 정상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세 분 다 약간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이었는데 아무튼 이 노래를 내면서 이 싱글 앨범의 이미지를 좀 그려달라, 일러스트를 좀 그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노래 제목도 펩이고 그 래퍼 세 명도 이제 탈모였기 때문에 그 일러스트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완성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이제 포켓몬 중에 디그다라고 있거든요. 걔네가 걔네를 이용해서 뭔가 그리면 이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 펩 보이비 펩. 이제 제가 한번 찾아서 여기 그림이 그림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거 웃기네. 오랜만에 보니까. 걔네를 좀 이용해가지고, 걔네가 이제 지나면 닥트리오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그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저 오른쪽이 개코님이고 왼쪽이 이제 보이비님이고 저 제일 뒤쪽에 계신 분이 정상수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님은 이걸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저작권 괜찮냐고요? 모르겠어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61년생 소띠 만 63세 우리 아빠. 우리 삼남매 키우느라 정말 일밖에 모르시던 우리 아빠. 작년부터 몸이 좀 고장나서 1년 넘게 살림하고 계신 우리 아빠. 축 처진 우리 아빠. 아빠, 여지껏 우리 키운다고 일만 하고 살았잖아.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여태 말을 못했지만 나 중고등학생 때 아빠 지갑에서 지폐 한 장씩 빼가고 그랬어. 미안해. 근데 아빤 알았을 거야. 본인 지갑에 본인 지갑에 얼마 있는지 알고 있었겠지. 내가 용돈 자주 챙겨줄게. 사랑해 아빠.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아빠. 아빠 기죽지 마. 나이는 누구나 들어. 흘러가는 세월 같이 즐기자. 서유석의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신청합니다. 휴게소에서 들었는데 가사가 정말 현실 킹받 그 자체 우리 아빠가 쓴 가사인가 싶었단게요. 한국의 모든 아빠들 화이팅! 이 노래 저 알아요. 이 노래 되게 컨츄리 송이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유석의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였습니다. 노래 되게 좋지 않아요? 가사가 엄청 디테일하다. 서양말도 이제 배울 거라시고. 야, 참 좋네요, 노래가.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대학교도 버거운데 대학원에 가도 될까요? 저는 23살 대학생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학원 지망 중인데 대학교 생활이 너무 버거워요.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는 것도,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학교 생활 대부분에서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앓고 있다 보니 힘든 건 배가 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전공이 있고 이걸 대학원 가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꿈은 있는데 막상 제 체력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대학교 생활조차 버거운 부분이 있다 보니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자니 이거 말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일정이 생기는 것도 없고요. 전공 관련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학교 생활 관련해서는 몸과 마음도 너무 힘들기만 하네요. 꿈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할까요? 여러모로 참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펄님도 이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저만 이런 건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데 내색을 하지 않는 건지 저는 너무 물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렁 복숭아가 딱딱 복숭아가 되는 날도 올까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물렁 복숭아에게 작은 위로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완전 물렁 복숭아입니다. 특히 제가요 대인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멘탈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막 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낯을 많이 가립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되게 저 스스로도 신기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하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야. 근데 하면 잘해. 거기에서 어떤 괴리가 오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힘들어요, 끝나면은. 그래서 쓰러집니다. 평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 가지고 어 막 그 밖에서 저 막 라디오 그 제주도에서 라방할 때도 막 사람들 계속 피해 다니고 그런 게 제가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있거나 누가 날 알아볼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글로 안 다녔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라방은 하고 싶어. 재밌어. 근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사연자분께서도 대학원은 가고 싶어. 근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너무 알 것 같은데 이거 뭔지?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겨내야죠, 뭐. 그렇다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겨내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겨내 보세요.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사람 잘 피해 다니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 그 약도 잘 챙겨 드세요. 신청하신 곡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입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사연 보냈던 작가 펄떡이입니다. 주펄님 방송 너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역전 재판 5를 킹받아 하시는 것 같았지만 6도 기대 중이고요.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가 드라마화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이야 돼야 나오겠지만 나오면 펄터뷰 해주실 거죠? 제 인생 버킷리스트입니다. 만나서 창작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주펄님 허락 없이 방송에 난입하는 미친 너구리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TRPG 욕구 불만인 저를 펄님의 전륜한 마스터 기술로 함락시켜 주시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드라마가 나온다고요? 작가님 성함 여기 읽어도 되겠죠? 예전에 사연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포르토 작가님. 아니 내가 이 닉네임이 기억이 나거든? 근데 사연은 기억이 안 나네. 3년이 넘어가지고. 야, 그 사이에 해내셨군요, 뭔가. 축하드립니다. 드라마와 계약을 했다는 거죠? 아직 뭐 촬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또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찌질의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계약한다고 드라마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나오는 거고. 저도 저기 만화 전쟁이라고 옛날에 피키캐스트 연재했던 거 그거 편성만 남았었는데 아이 참 아니야 편성까지 아니구나. 편성을 못 잡아서 제작이 안 됐나? 아무튼 그것도 뭐 만들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제가 무슨 소리를 이 드라마화가 됐다는 계약이 됐다는 이 즐거운 소식에 제가 일 초치는 소리를 2번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런 경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축하만 해야죠. 예,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그 방영까지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딱 돼가지고 내년에 딱 안방에서 보고 리뷰도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딱 좋겠네요, 진짜로. 신청해 주신 곡은 시샤모라는 일본 밴드의 안뜰의 소녀들이라는 곡입니다. 시샤모의 뭐였죠? 안뜰의 소녀들이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드라마 나오면은 제목도 좀 써주지. 제목을 좀 써주지 그랬어요. 그 원작 좀 찾아보려고. 원작이 따로 없이 그냥 작업을 하신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너무 궁금해집니다. 다음엔 제목도 꼭 알려주시고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 아저씨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괄호 열고 머리는 아님 괄호 닫고. 침착맨이 아저씨 없을 때 아저씨 분석하는 영상. 여행 계획이 어긋나면 안절부절 하신다는 것. 한 달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 등에서요. 저도 계획을 자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 어그러질 때가 많습니다. 잠이 주 요인. 계획이 초장부터 깨지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어떤 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뒹굴대곤 하지요. 펄님은 안 그러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와 너무 다릅니다. 계획을 제대로 짜는 사람은 플랜 C까지 있어. 플랜 A, B, C. 그래서 계획이 초장에 깨지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어서 유튜브를 보며 뒹굴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플랜 B가 가동이 되고 C가 가동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유튜브를 보면서 뒹굴댈 수가 있어요. 너무 불쾌하네요. 달라요, 저하고. 계획을 잘 짜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계세요. 플랜 C까지 있어야 계획을 잘 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많은 게 이게 외부 요인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고 잠이 주요인이다? 이건 그냥 미친 게으름뱅이잖아요. 어떻게 자서 계획을 놓칠 수가 있어. 저랑 너무 달라요. 불쾌합니다, 진짜. 아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태한데 계획을 잘 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참. 아무튼 계획 앞으로 잘 짜보세요. 플랜은 C까지 짜는 게 계획입니다. 하나 계획 짰다고 계획이 아닙니다. 아무튼 계획 잘 짜시고요. 계획은 플랜 C까지 짜는 것이 계획이다. 이런 말씀 듣고 드리고 싶고 잠 좀 줄이시고 아시겠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저는 작가님의 빅팬이자 작가님 덕분에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한 애청자입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냐고요?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2년 전 위펄렛시에 참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작가님께 많은 조언을 듣고 많은 자극을 받은 덕분에 지금은 N사에서 무사히 말숙이를 부탁해라는 이름의 데뷔작을 그리고 있어요. 데뷔 전에는 혹시 마감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내 유리 멘탈이 버텨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초인기작은 아니지만 단 한 번의 펑크 없이 아직까지도 무사히 잘 연재 중이랍니다. 연재 초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성장한 것 같아 참 기쁘기도 해요. 사실 전부터 어떻게든 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기회가 없었는데 펄이 빛나는 밤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저는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히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서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구실이 되어주면서 사는 거죠, 뭐. 자,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독이 없어졌냐고요? 나는 뭐랄까요? 그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 삶에 있어서. 근데 그게 제 삶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보면 약간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에너지가 많은가 보군.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좀 안 좋은 버릇인데, 어,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게 바로 그 중에서 그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사연자 선생님 같은 이제 웹툰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면 너무 참 뿌듯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동병상련.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 이거 앞으로 잘 계속 해 나가셨으면 문제 없이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걱정과 약간 응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같은 직종이니까. 신청해 주신 곡 이승열의 나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생 주제곡이죠. 이승열의 나라였습니다. 이분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 옛날부터 느낀 건데 참. 그 국가대표 영화 OST 버터플라이도 딱 이분 목소리로 딱 시작하잖아요. 아니지. 어떻게 하더라?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그거 딱 나올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그런 류의 가사가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런 게 좀 많군요. 생각해보니까.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퍼리퍼리 읽을 수가 없는 사연들, 저만 읽을 수 있는 사연들, 이런 거 좋네요. 안녕하세요. 쭈 작가님, 27살 그림쟁이입니다. 저는 어디 플랫폼 연재는 아니고 그냥저냥 픽시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린 지는 곧 있으면 2년 정도가 되고 팔로워는 3,000명이 좀 넘습니다. 이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 번씩 커미션으로 10만 원 남짓 용돈을 챙기는 것 말고는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곧 있으면 30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는 게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깔짝 시작하고 금방 흥미를 잃고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던 저에게 처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 그림입니다. 주위에서는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지원받으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당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선에선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이고 이젠 단순히 짤만 그리는 게 아니라 만화도 그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원래 이 나이대에는 수익이 없고 비루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없지만서도 계속해서 그림 공부를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취업을 포기하고 개인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많은 2030들을 대표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뭔데 대표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참고로 횡설수설 같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픽시브란 사이트를 유추하셨을지 모르지만 성인 쪽 짤쟁이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NOIZEMASTA 네이버닷컴 짤 좀 보내주세요. 봐야지 알겠어요. 농담이고요. 27살이시고 그린 지 2년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야, 이거 그러면은 이제 막 시작하신 건데 수입이 없는 게 당연하죠. 저도 만화 그리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원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데뷔작은 아예 원고를 없이 그렸고 그냥 실력이 좋으면요 결국은 어디선가 기회가 와요. 실력을 계속 키우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계속 올리시고요. 올리실 때
아니 주소도 좀 알려주시고 커미션으로 뭐 10만 원 받았다. 야, 이런 거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그 웹툰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에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아무리 뭐 막 레드오션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레드오션에서 딱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최후의 동아줄 같은 게 그냥 그림 실력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어디선가는 쓰일 수가 있어요. 내가 스토리를 잘 못 써도 기술로 그냥.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림 잘 그리면은 무조건 좋다. 그리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NOIZEMASTA 노이즈 마스터 네이버닷컴이고요. 아무튼 건승을 빕니다. 그 하나 여기 잠깐만요. 왜? 이게 내가 게시판을 메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 첨부가 안 되는구나. 진짜 무슨 짓이야. 아무튼 신청곡을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분이 사연 없이 신청만 해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아니야. 갑자기 생각난 곡이 있어요. 뭔가 좀 웅장해지는 마음속이 웅장해지는 거 약간 좀 끌어오르는 거 하나 틀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혹시 삼국지 좋아하세요? 그 삼국지 5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비 주제가가 진짜 좋거든요. 그거 한번 틀어드릴게요. 삼국지 5 OST 중 화룡진군이었습니다. 그만. 잠깐 너무 감동해버렸어요. 그 수많은 역경을 딛고 결국 한중 왕이 되어버린 유비 현덕의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무튼 그 작업 열심히 하시고요. 짤도 많이 그리시고 예,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쭈펄님 안녕하세요. 쭈펄님 안녕하시와요. 평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을 해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의 고민을 자주 들어줬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기억력이 나빠 들은 것도 잘 까먹고 들을 땐 진지하게 들어도 금방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친구들의 기분을 잘 풀어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덧 어엿한 직장인이 된 지금 이제는 머리도 좀 크고 자아나무도 생겨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언하는 그 말과 마음이 친구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깊숙한 곳에서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더 빠릿한 일잘러인 척, 완벽한 인간관계를 가진 것 마냥 굴고 더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걸 느껴버린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의도가 섞인 언행을 자주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SNS 등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해가 안 간다고 떵떵거렸던 저. 사실은 저야말로 일상을 비교하며 은연중에 저 스스로와 지인들을 불편하게 해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최근에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이 너무 짜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싫어요. 결론, 무의식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법, 그리고 사소하게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버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위 0.5%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대단한 건데, 이거 알고 있으면은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행을 하실 때 이렇게 깨달은 순간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걸리실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이거를 알아버린 순간 스스로에게 필터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그런 필터 모두가 갖고 있으면 참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신청곡 틀어드리겠습니다. 킨더가든님의 그 자리 그대로. 카더가든의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펄하. 장마가 고개를 드는 때라 매우 습한 요즘입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며칠 전 퇴근한 남편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네모난 전자기기를 화장실에 두었길래 이게 무언고 싶어 곧장 달려가 물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에서 저도 덩달아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몇 초 후 전자담배를 2주 전부터 피우기 시작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10년 동안 금연하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염려되어 추궁하듯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더니 담배 한 모금 깊게 빨고 뿜어내듯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직장 터에서 느꼈던 불안과 걱정과 경쟁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으로 찾은 것이 우연히 들른 편의점 매대 앞에 놓인 전자담배였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의 짐이 버거웠을 나의 남편이,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겨우 찾아낸 게 거창하지도 않은 흡연이라는 게 너무 가여웠어요. 그렇게 길고 깊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면서 이런 대화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금연을 이어가겠다 의사를 표하며 그 자리에서 전담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반려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라도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더 사랑을 가득 주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신청곡은 저희 남편의 애청곡인 반말리의 원러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각자의 인생에서 고군분투하실 모든 분들, 그리고 대인배 펄님 파이팅입니다. 반말리의 원러브였습니다. 야, 방금 사연은 정말 너무 감동이네요. 뭔가 저도 이제 남편이다 보니까 이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한 아내네요. 감사해야 하고 싶은 그런 사연자 분의 어떤 성품이 느껴지네요. 사실 끙끙 앓으면서 아무데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감내하고 이제 그냥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뭔가 좀 해소할 구멍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남편분이 찾고 찾은 게 이제 전자담배였군요. 그거를 또 캐치를 하시고 또 위로를 해주신 그 사연자분도 참 대단하시고, 또 말하고 나니까 그냥 후련해진다는 그 남편분의 그 말도 참 짠하기도 하고,
또 저랑 너무 비슷한 부분도 많아 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또 후련해지는데 그런 말을 할 그런 계기나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건 또 엄청 싫어한단 말이죠, 어색해하거나. 그래 가지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앉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건 또 어려우니까. 근데 예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는데 그냥 제일 좋은 게 같이 산책을 자주 하면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좀 얘기 많이 하게 되니까 좀 후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직장에서 굉장히 경쟁이랑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걸 보니까 아마 산책할 그런 여유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부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막 베갯머리 성사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훌륭하십니다. 아, 그 요즘에 굉장히 핫한 유튜브 중에 그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하는 말을 그냥 녹음한 거야. 뭐 그냥 차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녹음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유튜브가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 이게 결혼 장려 영상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출산율도 엄청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 엄청 쓰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했던 생각인데, 음, 그냥 막 돈으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기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별 소용이 없다고 봐. 어. 약간 좀 뭔가 이미지로 인셉션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 억지로 막 근데 또 막 행복한 가정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난 이런 영상들이 좀 계속 나오고 이러면은 행복한 사연들이라든지 좀 왜냐면 다 막 죽겠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출산 장려 댄스? 나 그거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거 누가 댓글 달았는데 그 집사님 컨셉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야래 야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사연자분 같은 이런 사연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벌써 1시 반이네. 2시간이 다 되었군요. 이제 거의 나도 이제 자야 되니까 오늘 마지막 사연 하나 읽어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출산 댄스에 130억 썼다고? 어우, 은가는 화난다. 요즘 발더스 게이트 3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긴펄 채널에 올라오니까 많이들 좀 봐주시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음, 자, 한 2개 정도 더 읽어야겠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건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쭈디. 사연은 없고요. 쭈펄 대머리 깎아라. 농담이고요. 사실 진담이고요. 사실은요. 고민이 있고요. 뭐냐면요. 요즘 인생이 노잼입니다. 사실 요즘도 아닙니다. 꽤 됐어요. 1년쯤. 무기력 번아웃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요. 제가 번아웃이 올 정도로 열심히 살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요. 1년 동안 1여년 동안 1여년이 넘도록 입에
아, 재미없다라는 말을 달고 사네요. 실은 제가 작년에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될걸랑요? 근데 설렘도 잠시, 목표했던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 다시 반복되는 일상, 이미 달성해버린 목표에 인생의 갈피를 아직도 못 잡겠네요.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새로운 노래도 그저 그렇고, 뭘 새로 배워봐도 취미를 새로 만들어봐도 의욕이 안 생기네요. 일단 뭐라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게 참 힘드네요. 참 행복은 합니다. 근데 행복하다고 재미가 있진 않네요. 결국 인생이란 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인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 성격상 한번 해본 것에는 재미를 확 잃어버리는지라 참 고민이네요. 앞으로 나이를 더 먹으면 더 새롭게 할 것이 점점 사라질 텐데 그럼 이제 재미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쭈디는 이런 인생 개노잼 시기가 있었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시간이 약이라는데 1년 넘게 이러는 거 보면 이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고 계속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지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저는 일단 30대 초반이고요. 40대의 전륜한 인생을 보내... 아니 오늘 전륜하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듣지? 전륜한 인생을 보내고 계신 쭈디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재밌게 사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쭈디. 제발 알려줘잉? 글쎄요. 연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채팅창에 있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김풍 작가님이 읽으셨어도 연애를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연애 중이라면, 중인데도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튼 여기 글에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쭈디는 이런 인생의 개노잼 시기가 있었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약간 노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너무 평온해서 일상이 그냥 자극이 없이 그냥 그때 이제 신과 함께 그리고 있었는데 그냥 만화 그리고 그냥 아내랑 그냥 산책하고 아내도 그냥 그림 그리고 근데 너무 평온한 거랑 재미없는 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너무 평온해 가지고 '아 이렇게 자극이 없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기가 생겨 가지고 아빠가 됐지. 그러면서 또 대유잼 됐지. 그 재미라는 게 사실 즐거움만이 재미가 아니거든요. 희노애락이 다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진폭이 생기는 거 자체가 재미인데 힘든 일이 생겨도 어쨌든 저는 그것도 재미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죽을 정도만 아니면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재미가 있어졌던 것 같아요. 아빠 되면서부터는. 그래서 지금 사연자 같은 분은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재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살다 보면은 아마 그 시기가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30대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아마 약간 그 30대 초반에 오는 약간 오춘기 같은 거 아닐까? 그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자리 잡으면은 왜냐하면 30대 초반이 좀 자리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노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리 잡고 나면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늦은 나이에 대학에 갔기 때문에 아직 풍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시계 맞아봐야 재미를 느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재미 빨리 찾으시기 바라고요. 펄밤에 사연 나오는 거 이런 거 라디오에 사연 나오는 거 이런 거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재미예요, 사실. 이런 것도 재미인데. 사소한 거에서 찾아야 돼요, 재미는 계속.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신청곡이 있으셨구나. 프로미스 나인의 Feel Good 틀어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Feel Good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가 A-Train 신지환이라고 합니다. 쭈펄 선생님, 다시 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많은 일들을 견뎌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듯 수많은 만화들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고요. 그 중에 신과 함께도 의군 복무 시절 제 마음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멀쩡히 직장까지 다니다가 30 가까이 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음악을 전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돈이 벌려서 전업은 아니고 돈은 못 벌어도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가 있을 때 제 모두를 걸고 싶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반짝 3년 정도 하면 뭐라도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견뎌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난해지는 마음도 음악을 만드는 시간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간관계와 상황들도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까지도 4, 5년쯤 하니까 슬럼프가 심하게 왔는데요. 선택에 대한 후회와 돌아갈 수 없는 삶에 대한 절망 때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쭈펄님과 침착맨이 주는 대부분의 웃음과 가끔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덕분에 누워서 힘을 모았고 일어나서 만든 음악들로 한국 대중음악상 앨범상까지 받았습니다. 헐! 아니 진짜? 네, 그 주펄님께서 인정하시는 상이요. 하하하. 언제나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상 받으면 기회가 생길 거라고 소망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펄님 꼰대어를 진짜 잘 쓰시잖아요. 뭐뭐 한다 이 말이야. 에서 감명을 받아 쓴 노래 신청합니다. 사실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일지도. A-Train의 사실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일지도 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와, 아니 한국 대중음악상 앨범상? 아니 이런 누추하신 분이 이런 귀한 곳에 어떻게. 아무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네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런 귀하신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웃기려고 뒤집은 거예요. 그게 유머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펄떡이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곡 제목 써주신 저희 바이코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저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카페.naver.com/주펄 JOOPEARL 거기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가입 신청하시면 아마 늦어도 하루 안에는 가입이 되시니까요.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이상한 너구리가 방송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방송은 그 퍼리펄 채널, 유튜브에 퍼리펄 채널에 따로 올라가니까요. 그 친구 듣고 싶으신 분은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구독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들으실 때요. 아마 유튜브로 들으시면은 음악이 한 5초 정도 나오고 잘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유튜브 저작권 정책상 한 10초 정도 음악이 나오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초 한 5초 정도 나오고 이제 잘리는데요. 치지직에서 원본 다시 보기가 있거든요. 치지직은 노래가 안 잘려요. 그래가지고 노래까지 온전히 즐기시고 싶으시면은 치지직에서 들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치지직은 그 영상 보관 기간이 60일이에요. 제가 지금 프로 등급, 이 스트리머가 등급이 있는데
프로 등급은 최장 보관 기간이 60일까지라서 아무튼 2달 동안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파트너 스트리머가 되면은 영구 보관이긴 한데 그거는 네이버에서 악수 요청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버킹 아마추어 등급은 아니고요. 프로 등급인데 아직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유튜브로 이제 동시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튜브는 아마 음악을 틀면요. 그냥 방송이 꺼져요. 이게 되게 정책이 그 사이트마다 많이 달라가지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치지직에서는 라이브를 하고 편집본에서는 이제 음악을 덜어내고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을 지금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은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프로는 전업 스트리머냐고요? 아니요. 프로가 되는 조건은 뭐 방송 시간을 몇 시간 이상 채우고 뭐 팔로워가 몇 명 이상이고 이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업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 같던데. 팟캐스트는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은 다 라디오 컨텐츠도 유튜브로 들어서 팟캐스트까지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마지막 곡은 제가 선곡을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말이죠. 뭐를 틀까? 라이브로 불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기타가 어딨더라? 기타 치면서 그러면은 어딨더라? 여기 있네.